사회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여성의 삶에 대해 이상적인 기준을 정합니다. 여성은 남성과 함께할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카얼 중 이 말의 뜻, 이러한 믿음은 어쩌면 집단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트너 없이 홀로 살기를 선택한 여성에게 내재된 심리적 의미와 무의식이 보내는 작지만 강력한 신호들을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수세기 동안 여성에게는 결혼, 출산, 타인을 위한 희생이라는 경로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며 사회적 틀 속에 명문화되었습니다. 융의 집단 무의식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기대는 개인을 넘어서 오랜 세대의 무의식 속에 뿌리내렸습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독신 여성은 불완전하거나 실패한 사람으로 간주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선은 여성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오히려 사회 구조가 가진 무언의 편견을 반영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종종 혼자 있는 것에 대한 공포는 여성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불안으로부터 유전된 것입니다. 융은 이런 패턴의 의문을 던져야 비로소 진정한 나와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성이 혼자 살기를 선택할 때 이는 단순히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심리적 선언입니다. 사회로부터 배척받는 독립적인 여성의 이미지는 사실 그 이면에 자신을 진실로 찾기 위한 영혼의 방황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관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 연대하는 통합의 여정을 걷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라는 존재는 외부가 아닌 내면의 정적 속에서 비로소 되찾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여성을 아내, 어머니, 보호자 같은 역할에 맞추어 정의하려 합니다. 융은 이를 퍼소너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외부에 적응하도록 만든 가면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홀로 살기를 택하면 그 가면을 하나씩 벗어 던지게 됩니다. 이제는 타인이 기대하는 여성상에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내면을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비록 외로운 길이지만 그 여정은 깊은 변화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평가와 오해가 따라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진정한 그림자, 섀도우와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림자는 무의식 속 숨겨진 두려움, 죄책감, 부정된 감정 등의 집합입니다. 융은 이 그림자를 마주할 때야 비로소 내면의 잠재력이 깨어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깊은 내면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모든 면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종종 무섭게만 여겨지는 고독은 오히려 영혼의 가장 풍요로운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융은 혼자는 공허함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이 동반자 없이 걷는 길은 고립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진정으로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욕망, 고통, 진실을 알아챕니다. 도망치지 않고 고독 속에서 마주하는 사람은 본질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융적 용어로 페르소나를 넘어서 그림자를 마주하고 또 내 마음속 원형, 아어커타입과 접속하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관계나 외부의 인정이 사라진 것이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진실한 자기와 재연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여정이 진정한 개체화, 인디비조에이션로 이끄는 길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애니머와 애니무스, 에너머스는 모든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양면적 요소입니다. 분석 심리학의 관점에 따르면 모든 여성은 무의식 속에 남성적 이미지인 애니무스를 내재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사고, 의사결정, 자아확립 및 세계와의 관계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홀로 사는 삶을 선택한 여성의 이야기는 단지 사회적 해방을 넘어섭니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내면에 자리한 남성적 에너지와 균형을 이루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외부의 남성에게 기대지 않을 때 그녀는 자신과 애니무스와의 건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로 인해 조용하지만 강력한 심리적 통합이 이루어지며 삶의 모든 영역에 큰 변화를 불러옵니다. 이 내면의 힘을 통합하면서 그녀는 명확한 사고력과 논리적 판단력을 얻게 되고 동시에 자율성과 경계를 확립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독은 애니무스와의 통합을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고독은 그녀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떠맡게 만들며 이는 곧 내면의 남성성과의 연결을 더욱 강화합니다. 처음에는 이 접촉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지만 동시에 강력한 변화의 기반이 됩니다. 융에 따르면 애니무스가 무의식에 머물러 억압되면 외부 남성에 대한 의존이나 내면의 비판적 목소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과 내면의 경청을 통해 그녀는 이 아키타입을 인식하고 변화시킬 기회를 맞이합니다. 애니무스와의 균형 잡힌 관계는 그녀에게 내면적 충만함을 줍니다. 이제 그녀는 외부에서 채워지지 않아도 되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통합이야말로 진정한 힘의 원천입니다. 파트너가 없다고 굴복하거나 의존하지 않지만 자율적으로 성장하는 진정한 힘입니다. 우리 문화는 여전히 여성에게 부드러움, 감수성, 돌봄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진정한 개체와 인디비주에이션은 내면의 양극을 포용하고 조화시킬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홀로 사는 길은 강력한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한쪽 면만이 아니라 모든 내면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요. 혼자 사는 삶은 여성에게 내면 통합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항상 상냥하고 항상 돌봐야 하는 등으로 규정된 사회적 틀에서 벗어나 그녀는 명확한 경계를 세우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며 자율적으로 삶을 이끌 권리를 되찾습니다. 이때 역할하는 것이 바로 애니무스의 내면적 아키타입입니다. 이 남성적 원형은 그녀의 정서적 독립성을 지지하고 강화시키는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융은 이 강조한 것처럼 이 과정이 항상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여성이 처음 고독을 경험할 때 내면의 목소리는 때로 가혹하고 비판적이고 권위적일 수 있습니다. 넌 부족해, 넌 해낼 수 없어, 와 같은 내면의 자아 비판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즉시 억누르기보다는 그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면의 왜곡된 애니무스를 의식적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성은 이 남성적 에너지를 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강점으로 받아들이며 조화시키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애니무스는 내부의 동반자이자 지지자가 됩니다. 그녀에게 단단한 자존감을 심어주고 세계 속에서 중심을 잡게 합니다. 홀로 사는 여성은 외부 남성의 에너지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스스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애니마, 여성성과 애니무스, 남성성의 조화는 그녀를 온전한 존재로 만들며 그녀는 더 이상 남거나 부족하지도 외부 기준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내면에서 충만함을 느끼는 사람은 외부의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융이 말한 것처럼 진정한 개체화는 이 내부 통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홀로 사는 길을 의식적으로 선택한 여성은 그 통합 과정의 진정한 증인입니다. 이 길을 걷는 여성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
즉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와 마주하는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외부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자신만의 여정으로 그 공간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흔히 두려움은 혼자 있음에 대한 불안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무엇이 다가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독을 의식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영역에 용감히 뛰어듭니다. 그 안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들이 속삭입니다. 내가 충분할까?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곁에 누군가 없더라도 내 가치는 사라지지 않을까? 이 질문들의 즉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질문들을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마주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과정이 그녀를 깊은 내면의 변화로 이끕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두려움을 이해하며 진정한 자아를 마주합니다. 융 심리학에 따르면 그림자를 외면하는 것은 온전함에 이르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억압된 감정은 무의식 속에 에너지를 쌓아두고 언젠가는 통제 불가능한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홀로 사는 여성은 이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두려워하던 침묵은 사실 자기 자신을 진짜로 듣는 첫걸음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녀가 거짓 없는 거울 앞에 다시 서는 시간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괴물 같은 어두움이 아니라 과거의 흔적이자 영혼의 부름입니다. 이 내면 깊은 바닷속에서 그간 억눌렸던 감정들이 비로소 떠오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감추지 않고 실패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으며 불안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것들을 품어 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힘으로 바꿉니다. 이는 융이 말한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의 핵심 과정 중 하나입니다. 고독의 여정은 불확실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동시에 깊은 자기 이해로 나아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이 길 위에서 그녀는 두려움과 함께 살면서도 그 두려움에 자신을 온전히 규정짓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녀는 불안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침묵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며 외부의 동정이나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는 법을 학습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순간, 그녀는 내면의 진정한 빛에 한 걸음 다가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여정은 만남, 깨달음, 그리고 내적 빛의 발현으로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그 빛은 두려움을 피하던 곳이 아닌 두려움과 함께 걸어갈 때 드러납니다. 고독을 택한 여성들이 경험하는 가장 강렬한 변화 중 하나는 신성한 공간을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일입니다. 이는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선 감정적이고 영적이며 상징적인 구조입니다. 칼 융은 개성화가 이루어지려면 개인의 내면 세계와 충분히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의 소음을 멀리하고 자신만의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사회적 압박과 역할에서 벗어나면서 그녀는 자신의 내면적 구조를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를 실행하는 장소가 바로 신성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 덕분에 그녀는 혼자 있음에 불편해하지 않게 됩니다. 고독이 재단으로 승화한 것입니다. 이 공간은 그녀의 자존감을 반영합니다. 더 이상 타인의 욕구나 소리에 의해 채워지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이 필요로 하고 또 자신에게 맞는 삶의 리듬에 따라 채워집니다. 촛불, 책, 꽃, 그리고 한 권의 일기가 놓인 조용한 구석이 될 수도 있고
형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영혼을 위한 집이라는 의미만으로 충분합니다. 진정한 신성한 공간은 물건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내면 주기를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데서 만들어집니다. 그녀의 하루 시간표, 호흡하는 방식, 쉼의 선택, 영을 채우는 활동들 모두가 그 보이지 않는 성소를 형성합니다. 이 내면의 의식 상태는 내적 자유를 의미하며 외부의 간섭이 힘을 잃게 만듭니다. 융 심리학에서는 이를 셀프, 즉 진정한 자아 중심으로 돌아오는 과정으로 봅니다. 개성화는 결국 이 과정을 통해 완성됩니다. 신성한 공간을 지키는 일은 그녀가 자신과의 경계를 능동적으로 지키는 행위입니다. 타인의 삶에 끌려가지도 그들이 그녀의 공간에 함부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중심화, 센터링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이 신성한 공간은 다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녀를 타인의 기대, 피상적인 관계, 끝없는 경쟁이라는 사회적 소음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부에서 평화를 찾지 않고 스스로 평화를 일구어가며 스스로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그녀의 지혜가 성장하는 터전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쉽게 흔들리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으며 나를 완성할 때까지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녀의 나침반은 오직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따라 삶을 걷는 그녀는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더 다가갑니다. 융이 말한 투사, 프로젝션의 개념은 자신의 무의식적 요소를 외부 세계에 옮겨놓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이 투사는 개인 간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의 구조 안에서도 작동합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라는 존재는 사회 내에서 은밀한 두려움, 오래된 편견, 그리고 조용한 비난들을 끌어냅니다. 이는 그녀가 기존의 규범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보호나 전통적인 사회적 연대 없이 자율적인 삶을 꾸려나갈 때 그녀의 존재 자체가 정상으로 여겨지던 경계를 흔드니까요. 물론 이러한 위협감은 드러나기보다 교묘한 낙인이나 걱정스럽다는 말로 혹은 것또는 미묘한 찬사로 포장되어 나타납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녀는 사회가 보기를 꺼리는 것들을 투사하는 거울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부서진 존재, 외로운 사람, 틀에서 벗어난 사람이라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이는 남성 혐오적인 사람으로 폄하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들은 그녀의 내면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내면적으로 강해질수록 이런 투사된 스테레오타입을 하나씩 버리며 자신 주변에 만들어진 환영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투사가 해체되어야 비로소 사물은 본연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사회는 혼자 사는 여성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불안, 갈등, 두려움을 그 여성에게 투사하죠. 그녀에게 덧씌워진 모든 꼬리표는 스스로에게 묻게 만듭니다. 이건 나의 진짜 모습일까? 아니면 누가 만들어준 이미지일까? 이 질문은 자아인식의 심연으로 이어집니다. 사회적 판단은 아프지만 그 아픔이 자각의 불씨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약할 때 타인의 말이 자존감을 흔들기도 하지만 개성화의 길을 걷는 여성은 잘합니다. 이런 평가들은 자신이 아닌 치료되지 않은 집단의 상처라는 사실을요. 이 지점에서 다시 그림자, 아어커타입 오브 섀도우가 등장합니다. 혼자 사는 여성에게서 보이는 독립, 개인적 권한, 자유 같은 특성은 곧 사회가 감추고 싶은 그림자의 일부입니다. 그녀는 이런 투사를 지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하고, 그러나 자신은 여전히 굳건히 중심을 지키죠. 이러한 고립은 단지 물리적 고립이 아닙니다. 언어, 문화,
미디어에서도 사실상 홀로 있는 여성은 슬픔, 냉기, 혹은 과도한 강인함의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이런 상징들이 그녀의 내면 여정을 방해할 수 있지만,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개성화는 혼자 있을 때, 군중 속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러니 이 심리적 고립을 넘어서려면 주어진 역할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녀는 단순한 개인을 넘어 집단 무의식에 남은 미해결된 문화적 자아들을 투영하는 거울이 됩니다. 그녀는 교란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직 살아보지 않은 가능성을 대표하니까요. 사회는 이런 모습에 당황할 수 있지만 그녀는 이해합니다. 보고, 수용하고, 걸어서 나아갑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꼬리표들, 정말 내 것일까? 그 순간 비로소 그녀는 외부의 낙인을 흡수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부의 시선을 내면의 힘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녀는 깨닫습니다. 왜 독신 여성이 그렇게 불편함을 주는 걸까? 그 질문 속에는 사회가 얼마나 진정한 개인의 자유와 멀리 떨어져 있는지의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잠하고도 깊고 혁명적인 외침입니다. 그녀의 고독은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집단의 그림자를 밝히는 영적 초대입니다. 많은 이들이 고독을 의미 없는 빈 공간이나 실패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융 심리학과 개성화 과정을 통해 보면 고독은 의도된 선택이며 내면 각성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동반자 없이 혼자 살기로 한 여성에게 고독은 결핍이 아닌 의식의 길입니다. 그것은 전통적 기대에 연애, 가정, 소속애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반항이 아니라 자신과의 제외입니다. 반란이 아니라 중심으로의 회귀이죠. 융은 외로운 경험 속에서 진정한 자아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역할, 규범, 관습 속에 은폐되어 있던 내면의 목소리가 깨어납니다. 여성의 경우 이 현상이 더욱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타인의 감정을 떠맡고 고통을 숨기며 욕망을 억눌러 왔기 때문입니다. 의도된 고독은 이 사슬을 끊는 시작이 됩니다. 그녀는 이제 외부의 검증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검증받는 법을 배웁니다. 자아 발견이라는 기쁨이 예전의 인정 욕구를 대체합니다. 비록 사회적으로 고독에 대한 낙인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의도된 고독은 오히려 통합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성숙한 선택입니다. 그녀는 이제 관계가 흔들리거나 내면의 공간이 침범당하면 그 관계가 영향이 아니라 감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감정적 성장뿐 아니라 영적 자유를 동반합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 고유의 잠재력을 실현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이 목소리는 때때로 고요한 공간에서만 들릴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그녀는 내면의 정원의 가치, 직관, 창조성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독이 그녀를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택에 기반한 연결로 이끕니다. 모든 관계는 필요성이 아니라 존중을 바탕으로 맺어집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그림자와 직면하고 내부 양극을 통합하기 전에는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 고독은 그 직면의 출발점입니다. 그녀가 진정한 자신을 알게 될 때 더 이상 타인에게서 자신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러한 삶의 방식이 많은 사람에게 여전히 낯설게 보일지라도 이는 영혼 깊은 곳의 갈망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이 여정은 내면의 보호막, 개인적 성장, 그리고 본질과의 깊은 연결을 제공합니다. 그녀는 이 공간에서 창조, 지혜, 영성을 가꿉니다. 고독은 서서히 비옥한 땅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온전한 충만함으로 자리 잡습니다. 융의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은 무엇보다 자신에게 충실해지는 과정입니다. 이 길을 걷는 여성은 타인의 대본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고 스스로의 리듬을 잡으며 내면에서 삶을 구축합니다. 한때 상처였던 외로움은 이제 힘이 되고 진정한 평화가 깃드는 중심이 되어줍니다. 융은 여성성, 페머니너티, 이 단순히 생물학적 성에 속하지 않으며 오히려 보편적인 정신의 차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내면적 여정은 직관, 감정의 지혜, 변화의 능력, 삶을 양육하는 힘같은 상징적 기운들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사회구조는 이러한 표현을 제한하는 역할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많은 여성은 가족, 관계, 공동체 속에서 기대받는 방식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독이란 길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때 그녀는 자신의 참된 지혜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외부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행동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진정한 여성의 지혜가 깨어납니다. 이 지혜는 외부 세계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녀 자신에게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표현입니다. 의도적인 고독은 내부의 장벽을 허물고 고요하고 깊고 직관적인 내면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성적 지혜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녀는 더 이상 성별이나 사회적 역할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 존재로서 외부 기대를 뛰어넘는 선물과 깊이를 가진 존재로 자신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내려가기의 움직임 속에서 진정한 여성의 지혜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타인을 향해 살지 않고 자신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런 지혜는 책에서 배우거나 외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묵 안에서 몸의 지혜와 감정의 흐름 속에서 자라납니다. 현대의 소란과 분주함 속에서 이 지혜는 종종 억눌렸습니다. 경쟁과 빠름, 통제의 가치가 우선하는 세계에서 부드럽고 직관적이고 섬세한 여성성은 평가절하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일부러 그 리듬에서 물러설 때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사회 기준에 맞추려 하지 않은 채 그녀는 자신만의 내면 리듬에 순응합니다. 직관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감정과 조화를 이루며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융이 말했듯 억눌린 그 무엇도 변화의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조성, 본능, 연민 같은 여성적 특성은 고독 속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타인의 길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적 나침반을 따라 걸으며 고독은 자신만의 속도, 삶의 신성, 그리고 작은 의식들의 가치를 깨닫는 공간이 됩니다. 그녀는 자연의 부름을 듣고 직관의 기반에 선택하며 외부적으로는 비이성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진실된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진정한 기준은 외부 논리에 있지 않고 내 우주의 조화에 있습니다. 융은 진정한 변화는 자아, 이고, 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셀프에게 길을 내줄 때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녀는 단순한 사회적 기능을 넘어 자신의 영혼이 표현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녀는 원초적 여성 에너지에 살아있는 상징이 됩니다. 이렇게 지혜가 깨어나면 그녀의 삶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공, 나이, 외모 같은 기준은 점차 무의미해지고 대신 깊이, 충만함, 감수성, 고요한 힘이 자리 잡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부의 환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할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성과, 이미지, 외형에 집착하는 사회에서 고독 속 내면의 지혜는 그 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경쟁하지 않으며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르고, 품고, 변화시키며 말없이 전합니다. 그녀가 내면의 지혜와 관계 맺는 방식은 그녀 개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녀는 말없이 스며드는 표지가 됩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영혼을 향한 초대장이 됩니다. 안으로 들여다보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직관을 신뢰하세요. 이 여성적 지혜는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공동체에도 선물이 됩니다. 이 지혜는 개개인을 넘어 치유의 씨앗을 뿌립니다. 자신 안의 진리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여성은 다른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녀의 영혼은 이제 외부 요구보다 본질과 진실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삶의 의미와 깊이 연관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온전히 통합되었습니다. 자연의 리듬과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창조했습니다. 혼자 살지만 신성한 존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완전함은 침묵과 자기 자신과의 만남에서 깨어난 지혜의 결실입니다. 여성이 이 근원을 다시 발견할 때 그녀는 단순히 자유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빛을 밝히게 됩니다. 여성적 지혜는 고대부터 존재했지만 긴, 그러나 모든 영혼이 갈망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만난 그녀의 안에서 고요하고도 강하게 울려 퍼집니다.